음악 수업력이 있어요. 모든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만파식적. 리코더로 평정한다 만파식적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리코더가 어떤 악기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리코더는 약 1000년 전부터 유럽에서 썼다고 해요. 그때 쓰던 리코더는 구멍이 몇 개밖에 없어서 소박했으나 1500년대에 이르러 지금처럼 구멍이 8개인 리코더가 완성되었고 연주도 활발해졌다고 해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리코더의 재료로는 처음에는 동물의 뼈, 나무 등을 사용하였고 그 뒤에 주로 나무가 리코더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이후 교육용 악기로 발전하면서 리코더는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리코더는 생명력이 강한 악기인데요. 170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연주되지 않고 옛날 악기 박물관에 존재감 없이 잠자다가 1900년대에 이르러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리코더는 음색이 좋아 연주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 바로크 음악을 연주할 땐 빠져서는 안 되는 선율 악기가 되었어요. 참으로 생명력 짱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리코더가 도입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1963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선택악기로 채택했고요. 1973년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필수 악기로 선정하여 오늘날 음악 교과서에서는 리코더를 빼놓고서는 음악 연주를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악기가 되었어요. 리코더야, 다시 살아나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다음으로는 리코더의 종류를 사진으로 알아볼까요? 리코더는 크기와 음역대에 따라 6개에서 9개의 종류를 리코더 오케스트라에 쓰고 있어요. 리코더는 운지법에 따라 크게 C조 악기와 F조 악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프라노 리코더와 알토 리코더 운지법만 익혀놓으면 모든 종류의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C관에는 클라리넷 소프라니노, 소프라노, 테너,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가 있고 F관으로는 소프라니노, 알토,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 리코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코더의 음역대를 잠깐 살펴볼까요? 합창을 할 때 사람들 목소리 높낮이에 따라 여성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로 구분하고 남성은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구분합니다. 리코더도 소리의 음역대에 따라 구분하는데 크고 길수록 굵고 낮은 음이 나며 작고 가늘수록 높은 음이 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리코더 오케스트라에서 멋진 합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음악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프라노 리코더는 실제 음역대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5선 악보를 보면 소프라노 리코더 연주할 땐 높은 음 자리표 위에 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5선 악보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테너 리코더인데 가온, 도 소리는 테너 리코더의 구멍을 모두 막은 상태에서 불면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 자, 리코더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윗관, 가운데관, 아랫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윗관을 살펴보면 뾰족한 새부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취구라고 합니다. 바람을 불어넣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부분에 조금 홈이 패여져 있는데 이 홈을 우리말로 떨청 또는 라비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새부리처럼 생겨서 리코더를 영국에서는 작은 새가 지저긴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리코더는 총 8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7개 그리고 뒤쪽에 구멍 하나가 있습니다. 왼손으로 뒤쪽에 구멍을 막습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0번 그리고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1번 그 다음에 2번은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3번은 약손가락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른손이 들어가는데 오른손 엄지는 리코더의 뒷면에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오른손 집게손가락 4번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5번 약손가락 6번 그리고 새끼손가락 7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잡아보면 뒤에 0, 1, 2, 3 그리고 오른손이 4, 5, 6,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리코더를 연주할 땐 이제 이 구멍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또는 떼면서 연주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디 부분을 리코더 구멍에 딱 이렇게 맞게 막을 것인가 살펴보면 자기 손가락 마지막 마디의 제일 볼록한 부분으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코더를 지나치게 꽉 눌러서 세게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리코더는 종이 비행기처럼 종이로 만들었다 생각하고 살며시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를 위아래를 바꾸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학생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왼손이 위, 오른손이 아래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이 바른 자세를 익혀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리코더는 크게 B식 리코더와 G식 리코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리코더가 G식일까 B식일까 궁금하죠?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리코더 뒷면에 보면 뒷구멍이 있죠. 그 뒷구멍의 위와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B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바로크식, 영국식입니다. 그리고 리코더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B라고 커다랗게 딱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문방구 가서 악기를 살 때는 내 악기가 B식인지 G식인지 잘 보고요.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케이스가 없다 했을 때는 리코더 구멍을 한번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리코더 구멍 중에서 요 밑에 있는 5번 구멍을 한번 잘 보세요. 5번 구멍과 4번 구멍을 비교했을 때 5번 구멍이 더 크다 하게 되면 B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4번 구멍이 더 작다? 네, 이게 B식이죠.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5번 구멍이 더 작고 위가 더 크면 이것은 G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코더 B식, G식 구별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해 보았죠. 그러면 리코더가 제일 처음 태어났을 때는 과연
어떤 시기였을까요? 바로 B식입니다. 바로크식입니다. G식은 1930년경 독일에서 운지를 쉽게 하려고 개량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기 조금 쉽지만 연주를 하면 할수록 음정이 부정확하고 연주용 악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G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아직도 G식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리코더가 어떤 악기인지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죠. 재미있었나요? 이제 리코더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리코더와 어떻게 하면 멋진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조디웨이는 수학교